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반가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모 지역센터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지역센터에서 일을 했던 선생님들, 팀장님들 이런 분들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연히 제 영상을 보시고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도 매우 반가웠고요. 저에게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감사의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여러 선생님들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일을 했던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팀장이라는 직책을 짊어지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 도박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좀 해왔었는데요. 그때마다 다른 지역 스타 팀장님들, 선생님들의 도움이 정말 컸거든요. 그런 생각이 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좀 고생이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도박을 끊어가시는 당사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 문제를 또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가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 선생님들께 오늘은 정말 수고 많으시고 힘내시라고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가족분들이 도박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할 때 그 전에 알고 있어야 될 어떤 사전적인 좀 지식 같은 거를 제가 전달해 드렸거든요. 오늘은 그와 유사하게 대상자분들에게, 직접 도박을 끊어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회복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그 회복 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제 채널 이름을 슬기로운 단도박 생활이라고 하진 않았는데요. 몇 번에 좀 제목을 바꾸다가 최종적으로 좀 확정한 게 슬기로운 단도박 생활입니다. 저랑 같이 도박을 끊어가시는 분들은 슬기로운 단도박 생활 가족분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싶고요. 줄여서는 슬단생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단도박 생활 대상자편, 도박 중독 회복 과정 이해. 이 말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 뭐냐면 회복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평생 못 끊는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와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회복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회복 과정에 맞춰서 간다면 여러분들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희망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순서는 일단 도박 중독의 진행 및 회복 과정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 단계 이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면도 있는데요. 자신이 도박을 끊어가는 단계를 이해를 할 때 이 두 개를 함께 조합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도박을 끊어가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오랫동안 끊어가시는 분들과 집단 상담을 몇 년씩 했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 달에도 몇 번, 1년에도 몇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랑 집단 상담했던 분들은 이 내용이 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도 이분들을 만나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고 그 위치에서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어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 이 회복에 대한 희망감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감이 생겨서 너무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짧지만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도박 중독의 진행 및 회복 과정입니다. 이 단계가 이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살짝씩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모습이 이제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게 나의 위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승리 단계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따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대박 경험 있으시죠? 꼭 대박 경험이 아니어도 돈을 따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부분은 취미로 한다, 수중에 있는 여윳돈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박을 했다면, 그렇게 도박을 하다가 우연하게 돈을 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겠구나,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해서 처음에는 용돈벌이로 했는데 이게 용돈벌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좀 더 하면 여유가 생기겠는데 해서 또 도박을 하다 보니까 또 따가지고 또 여유가 돼요. 그러다가 이거 좀 더 잘하면 월급 정도 나오겠는데 하면서 또 하니까 또 월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직장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가죠. 그런 도박을 하는데 그게 대박 경험 때문에 생기고,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환상, 내가 이걸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지면서 베팅액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베팅액의 증가 폭은 이제 자기가 돈을 얼마나 땄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여기는
도박으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거를, 특히 돈을 따는 경험이죠. 재미와 흥분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시기입니다. 가끔씩 자기는 도박으로 돈을 따지 않고도 도박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도 도박을 했던 아주 초기의 이 경험들을 보면 옆에서 누군가 돈을 따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승리하는, 돈을 따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100%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실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는 패배 단계라고 하고요. 돈을 잃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재미와 흥분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목적이 슬슬 도박 자체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빌리고 시간을 내고 어떤 장소에 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박 행동이 증가가 되죠.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생활하던 방식들이 있는데 자꾸 도박을 하려고 시간도 내고 업무를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족들과 좀 멀어지기 시작하고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이 문제들이 좀 깊숙해지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생각만큼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총알이 부족해서 안 된다, 아니면 뭐 잃은 돈을 만회해야 된다 이러면서 도박으로 쓸 자금을 어디선가 막 이렇게 모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빚도 증가하고, 그런 있던 사실들 자꾸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 요즘 왜 그러냐, 그 신경질적이냐 이러면서 성격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 단계는요, 이 단계에서 빚을 많이 빌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도박으로 인한 결과가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고민 끝에, 망설임 끝에 도박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오픈을 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 일 있지, 뭔 일 있구나, 또 도박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되신 분들은 뭔 일 있구나라는 걸 가족들이 벌써 압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도박 문제가 오픈이 됐을 때 변제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갚아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돈을 갚아주길 바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도박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되니 볼수록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도박 문제를 오픈하면 뭔가 해결책을 좀 있겠지, 조금이라도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이 단계의 특징을 보입니다. 뭐 당연히 여기서 빚을 빌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못 믿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들이 멀어지고, 돈을 또 못 갚으니까 또 멀어지고, 이러면서 관계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당연히 도박 행동은 이제 통제가 안 될 수준으로 왔고, 도박을 하기 위해서 뭐 중고나라 사기나 휴대폰 관련 명의도용, 아니면 뭐 공금 횡령 이런 것들로 불법 행위가 있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 단계인데요. 이 포기 단계는 절망 단계에서 이제 굉장히 그래도 힘든 경험을 하는데, 그 힘든 경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듦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자살 사고, 자살 시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박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삶을 끊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고통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여기서는 어쩌면 도박으로 인한 어떤 빚, 어떤 지금 현상,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됐다면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게 거의 감당이 안 되는 아주 심한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이런 분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희망감을 잃고, 또 결혼 생활 하시는 분은 이제 배우자분께서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도박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중독과 관련된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단 증상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이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저는 약물 사용 증가라고 했는데, 담배를 굉장히 더 많이 펴가지고 또 그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술을 많이 먹어서 그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박 중독 진행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저는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대박 경험, 따는 경험을 해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그것 때문에 도박을 더 하려고 빚이 증가해요. 세 번째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변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가족들도 빚을 못 갚아주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박 때문에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경이로운 일상에 겪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결심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도박 문제를 질병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잘못한 행동을 했다, 이러면서 자기를 막 미친놈 취급하거든요. 실제로 자기 미쳤다, 죽어야 된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질병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병이다, 중독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도박을 끊을 결심을 하고 당연히 이제 도박은 중단되겠죠. 이 회복에 대한 도움 요청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중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도박을 끊어가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도박을 끊어가려고 선언도 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좀 도움도 요청합니다. 이제 내가 도박을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도 하면서 계획도 세우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재건 단계에 가면 실제로 내가 계획했던 것을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 단계에서 무너진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경제적인 거죠. 또 하나는 관계, 특히 가족 관계. 그래서 이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재건하는 과정들을 겪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것은 어떤 중독적인 특징이 있는 것에 다시 빠지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막 당구에 빠진다, 골프에 빠진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기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또 게임에 많이 빠진다. 또 이런 거와 좀 달라요. 건강하게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증가는 도박 문제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양하거든요. 도박으로 인한 딴 경험도 도박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지만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정서 상태, 성격적인 특성, 가지고 태어난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도박 문제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연습하는 이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장 단계인데 이 단계까지는 그래도 도박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해요. 뭔가 허전해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지금까지 끊어왔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많이 연습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의미, 가치관 이런 게 있는데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 거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고요.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타적인 삶,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세요. 도박을 오래 끊어가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봉사활동이 이제 막 도박을 끊어가신 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강사 같은 활동도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삶에서 어떤 목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돈 따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거에 좀 맞췄다면 여기서는 그런 의미들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가족들과 이렇게 있는 게 즐거운지 몰랐는데 요즘은 가족들과 이렇게 지내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거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가 마트에 갔는데 예를 들면 계란이 있으면 하나는 2,500원, 하나는 3,000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2,500원짜리 사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삶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 단계까지 가지는 게 회복 과정이고요. 이 도박 중독의 진행 및 회복 과정을 이렇게 쭉 한눈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의 단계가 어디인지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계속 도박을 하고 있는 단계가 어딜까요? 여기는 여기겠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박으로 인해서 좀 힘든 것도 느끼겠죠. 그걸 좀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도박을 끊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하고 있는 단계. 여기는 문제의식조차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도박으로 인해서 자기가 느끼기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누군가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가족들한테 도박 문제를 얘기할 때 도박빚을 갚아준다. 어디 단계일까요? 2단계. 그리고 2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빚이 있고 도박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 바닥치기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는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는 그게 잘못된 도움의 방식이든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도와줄 수 있고 뭔가 좀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족들도 이미 빚도 갚아줄 만큼 갚아주고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빚도 갚을 수도 없고 또 도박 문제가 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빚도 갚아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가족들이. 그리고 나도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다 감당해내야 되는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도박 문제를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 근데 여기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제 다 끝이구나.
끝이 꼭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벌어진 일들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게 돼요. 비토쪽 같은 거 와도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든데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도박 문제 이런 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가짐이 드는 단계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완전히 내가 이 바닥을 경험했거든요. 포기 단계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완전한 바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도박을 끊냐 안 끊느냐가 내가 삶을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돼요. 죽느냐 사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박을 못 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끊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도박을 끊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처절하고 굉장히 나약하고 굉장히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봤다면 이제 여기, 그러면 빚 문제나 뭐 주변에서 독촉 오거나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단계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단계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거쳐서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런 상태가 질병이었구나, 병이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받아들이는 시기인데요. 질병이라고 하는 걸 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질병은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말로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각은 질병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감기는 열나고 기침하고 콧물 나고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오죠. 그런 증상이 나오면 이게 감기구나, 이게 병이구나, 질병이구나, 약 먹어야지, 그거에 맞는 방법을 해주죠. 뭐 마스크를 씌워준다거나 따뜻한 물을 준다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도박은요, 도박 중독에 빠졌다고 하는데 생각은 미쳤다고 해요. 나는 도박 중독의 질병에 걸렸어. 근데 생각은 나는 미친놈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감기에 걸린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감기에 걸린 사람이 쓰레기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질병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질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환자가 되는 거죠. 환자.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그거를. 제가 아주 초기 영상 중에 도박 중독 증상이라는 거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영상이 제가 좀 기술이 없어가지고 지금 봐도 굉장히 좀 매끄럽지 못한데, 그 내용만 한번 봐보세요. 그 내용에 제일 걱정했던 도박 중독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거짓말이 나올 때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나오면 나는 기침이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질병으로 받아들였다면 도박 중독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할 때 나는 나쁜 놈이다, 내가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는 도박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는 증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질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박 생각이 나요. 그럼 도박 생각이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한테. 근데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나와요. 근데 기침이 언제 나올지 여러분 아세요? 예측이 안 돼요. 콧물이 언제 나올지 예측이 되세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박을 끊어갈 때도 도박 생각이 예측이 안 되게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을 참는다고 해서 내가 기침이 참아지나요? 안 돼요. 그냥 나와요. 도박 생각도 그렇게 나오는단 말이에요. 나오면 이 증상이 또 나오네, 이래서 이게 증상이구나, 이래서 이게 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미친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신다고요. 질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건 단계는 뭐 열심히 노력하는 단계고, 성장 단계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어디 단계인지.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요. 여기.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는 도박 중독 진행 및 회복 과정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변화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독 문제가 좋아지는 과정을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변화 단계라고 이름을 지었고, 여기에는 총 6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로 구별되는 것도 있는데요. 종료 단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전숙고 단계입니다. 뭐 용어가 무관심 단계, 인식 전 단계, 전 인식 단계,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숙고 단계 있죠. 이 숙고 전 단계예요. 이 숙고는 우리 심사숙고 한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이런 활동인데, 그런 활동을 하기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도박을 하고 있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문제가 있다는 걸 부정을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잘 보려고 안 해요. 그리고 문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도박을 했기 때문에 이 도박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도박을 관리하는 제도가 엉망이다. 내가 도박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냐. 뭐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 우리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도박한 이유들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도박을 해서 벌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은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무기력감을 느껴요. 그 무기력감, 힘든 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이제 이유를 돌리면서 현재 도박 문제를 부인하고 인정 안 하는 이 시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도박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이제 이 숙고 단계는 뭐냐면요, 그래서 여기서 양가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 숙고 단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도박을 하고 싶다? 안 해야 된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좀 많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도박을 하는 쪽에서는 계속 도박을 하고 싶지만, 이걸 했으니까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계속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안 해야 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건 떨어지고 안 해야겠다는 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문제가 보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빚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뭔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준비 단계는 아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결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나 자신한테 계속 다짐하고 공개하는, 네,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도박을 어떻게 끊어갈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예요. 도박을 끊어가는 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그 준비한 것들을 실행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행동 변화에 대한 노력과 주변 상황에 대한 변화 노력 이렇게 했는데, 뭐 도박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자기가 도박을 안 하려고 뭔가를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주변 상황 뭐 여러 가지겠죠. 빚 문제도 있고 가족들과의 어떤 틀어진 것도 있고, 실제로 도박을 끊어가는 걸 연습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기술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성공하고 이제 이런 단계고요. 근데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 중에 단순하게 행동만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변할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변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도 같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도박을 끊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변화됐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충동이 들 때 이 충동에 대해서 휩쓸려 갈 수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을 때 또 충동이 와가지고 도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감정을 대처하는 이런 변화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지 단계에 오면 이 실행 단계에서 배우고 연습한 것들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굳히기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 몸에 익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익숙해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도박을 끊어가는 걸 배우는 게 목적이라면, 여기서는 재발이 되지 않게 하는 노력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재발 얘기가 나왔는데 재발 얘기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뭐 단도박 1일차, 2일차, 단도박 한 달 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도박을 해요. 그러면 자기 재발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 재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재발이라고 하는 거는 암으로 비유하면 암이 완치가 되고 다시 암이 발견됐을 때 이게 재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발이라고 말하려면 그 앞에 좋아졌던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끊어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좋아졌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이 단계에 왔었는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단계. 그리고 이 단계에 갔었는지. 단순하게 몇 개월 끊어가지고 내가 도박을 안 했다, 그거는 그냥 참고 환경이 막혀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지, 그거를 실제로 도박을 끊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도박 생각이 나고 도박 충동이 올라올 때 자기가 배웠던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그걸 충동을 대처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노력이 성공하신 분들이고 도박을 정말로 끊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오랫동안 유지됐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도박을 했을 때 재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의 의미는요,
그 전에 노력했던 수많은 과정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재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료 단계인데, 여기 종료 단계 유무 논쟁 이게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있냐 없냐라고 논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 단계에서 쭉 계속 유지를 해 가냐, 아니면 종료 단계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고, 또 뭐 도박 문제냐, 흡연 문제냐, 그 문제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르게 봐요. 어떤 분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는 큰 노력 없이도 실행 단계에서 연습해서 유지 단계에서 익숙해졌던 것들이 이 종료 단계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몸에서 배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익숙하게 내 것처럼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 단계가 종료를 합니다. 이렇게 도는데 다시 문제를 하면 재발, 전수권의 숙조 단계로 가고, 재발되면 계속 돌고, 아니면 이렇게 가고, 이제 이런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에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단계를 한번 합쳐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박 중독 진행 및 회복 과정이고, 이거는 변화 단계입니다. 제가 여기를 살짝 이렇게 겹치게 해놨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겹치게 해놨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단계에 이렇게 딱딱 끊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겹쳐서 나타나요. 전수구 단계 후기에는 숙고 단계 초기의 모습과 비슷하고, 숙고 단계 후기는 준비 단계 초기와 비슷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겹쳐서, 다 겹쳐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게 두 개를 같이 놓았는데, 사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아서 설명하는 경우는 전 못 봤어요. 그냥 제가 이거는 제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집단 상담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의 위치를 더 많이 잘 이해하는 것처럼 제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늘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숙고 단계 같은 경우는 회복 과정에서 승리나 손실 단계 정도에, 숙고 단계는 손실 단계 끝부분에서 포기 단계 초반까지,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는 포기 단계에서 결심 단계, 실행 단계는 결심 단계의 좀 후반부부터 성장 단계, 유지 단계는 재건 단계부터 성장 단계, 이런 식으로 같이 중첩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방식입니다. 근데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도박을 끊어가신 분들과 집단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 설명을 많이 드리면 본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맞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 단계가 어디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특성 때문에 여기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건 뭐냐면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 끝에는 이제 이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좀 잘 버텨주시고 견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걸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거를 견디고 버텨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도박을 끊어야 된 이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도박을 끊어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도박을 끊고 나타났을 때 그분들이 행복해야 할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 단계를 좀 잘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회복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도박을 끊어가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실 때 자기는 어떤 것 때문에 어디 단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단계에 맞춰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서로 소통하는데 굉장히 수월할 것이고, 저한테 꼭 상담을 안 받으셔도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든 상담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일했던 센터들은 두 개의 모델을 기본적인 이론으로 가지고 있고, 그 이론에 맞게 상담도 진행하고 프로그램도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가면 교육합니다. 교육은 2단계죠. 9단계에서 깊이 더 고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무슨 치료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거는 2단계죠. 내가 어떻게 도박을 끊어가야 될지 배우는 단계죠. 그 다음에 뭐 모임도 있을 거예요. 유지 모임들. 그런 거 다 이중 단계죠. 이런 식으로 다 이 단계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단계를 안다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의 단계에 맞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